여사님은 정신 못 차렸다 아직도. 지금도 정신 못 차렸을 것 같아. 지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방귀나 뿡뿡 끼고 국내 정치에 관심 없는 남편 대신 내가 다 이렇게 현안 데다 조율하고 이랬던 건데 이게 그렇게 죽을 죄냐. 명태균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예. 김건희 여사가 힘들어하셨나 봐요. 예.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예전과는 좀 다르게 반응을 보였다.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얘기한 지금 되게 많거든요. 네. 시간이나 이 정권의 요직에 있는 분들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 진짜 많은데 뭐 키보드 워리어 아가리 파이터들이 너무 많다.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이 모임의 성격은 예. 반한 비윤이에요. 예. 네. 반한 한동훈 견제 겸 오세훈의 대권 플랜 가동. 잘못하다가는 조기 대선 치를 수도 있겠는데 너무 등판 시기를 늦추면 안 돼. 이거 그런 기류들이 있더라. 그 정도.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0월 30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방금 100일 기자회견을 했는데 뭐 관련해서도 좀 오늘 들을 말씀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수요일은 또 전통적으로 가장 장르만 여의도에 많은 분들이 오시는 날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더 두 분의 정말 들을 만한 얘기, 뭐 뻔한 얘기, 딴 데서도 맨날 하는 얘기 이런 얘기 말고 여기서만 하실 수 있는 얘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라도 하세요. 자, 요즘 뭐 특종을 그냥 쏟아내고 있는 분입니다. 네. 특종 제조기, 단독 폭격기, 여의도 CNN 우리 장성철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네. 들어가는 겁니까? 네. 아직 밑으로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종 경쟁에서 밀리고 독이 바싹 올랐습니다. 예. 네, 늦가을 살모사 같은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그 기자들 보면은 특종 단독 하잖아요. 네. 그 옆에 기자 바이라인이 한 2억에 들어가잖아요. 네. 제 이름이 장성철 옆에 항상 들어가 있더라고요. 김준일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특종 기자 옆에. 특종 기자 옆에 특종 평론가 옆에 항상 감사의 따름입니다. 보통 네. 취재하면 종합이라고 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종합 묻어가는 붙어서. 사람들. 근데 사실은 여러 가지 특종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정보를 조금 아는 거죠 먼저. 예. 그거에 대한 뭐 사전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시는 분은 우리 네. 김준일 대표다. 아, 그렇습니까? 김준일 대표가 있기 때문에 혼자 제가 한 게 아니다. 네, 정보를 미리 아는 네, 거다. 이 영광을 김준일에게 돌리겠다. 예. 네. 구속되면 같이 구속되면 혼자는 안 간다. 지금 색출한다잖아요. 내가 색출. 넌 참고인이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네. 대통령실 색출한다고 난리 났어요. 아, 그래요? 다 김준일 대표가 아이디어 준 거예요. 아. 정보도 주고. 그 색출 얘기도 잠시 후에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렇죠. 색출 대상 1순위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서 오십시오. 동료 시민 여러분, 저와 함께한 100일 행복하셨죠? 뭐 했는데? 뭘 했는데? 100일 동안 뭐 했는데? 나갈 겁니다.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뉴스는 또 신혜영 기자가 정리해 주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 취임 100일. 네. 빨리 가네요. 세월 참. 아, 그런가요? 네, 석 달 열흘이 됐고요. 네. 그동안 무슨 일들을 많이 하셨을까? 일단 네. 기자회견에 그런 얘기 좀 합니까? 지금 무슨 얘기 했습니까? 아, 예. 일단은 지금 회견문은 다 읽었고 네. 지금 이어서 이제 기자들이랑 백브리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 취임한 게 지난 7월 23일이죠. 네. 당시에 득표율이 62.8%. 굉장히 높은 득표율로 했는데 그때 분위기 좋았는데. 그러니까 그때 분위기가 지금은 좀 당내 입지나 여러모로 좀 사뭇 다른 상황이죠. 네. 오늘 기자회견에서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본인이 해왔던 것들 성과들을 좀 앞에 언급을 쭉 해요. 네. 내가 뭐 여야 의정 협의체 하는데도 도움이 됐고 뭐 그다음에 뭐 격차 해소 특위도 만들었고 금투세도 내가 열심히 압박했고 쭉 한 다음에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화두는 당정 관계잖아요. 예. 내가 앞으로 어떤 스탠스를 취할 건지에 대한 그 단초가 되는 언급을 합니다. 들어볼게요. 다들 다가올 폭풍을 염려합니다.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죠. 다만 누구도 문제 해결에 선뜻 나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집권당 대표로서 그 책임감으로서 나섰습니다. 여러분, 뭉치고 단결하겠습니다. 다만 문제를 방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뭉치고 단결하겠습니다.
폭풍이 다가온다. 예. Winter is coming. Winter is coming, everybody know. 이거 잘한다. 노발이 나서 내가 나서. 해외파예요. 예. 국제파. 그래서 이제 분명히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 걸 누구나 네. 알고 있는데 아무도 손 안 쓰는 이 시점에 내가 네. 나서겠다. 갔다. 그리고 그 목표는 우리가 뭉치기 위함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고 그 앞에 보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누구보다 원하는 것이 바로 나다. 뭐 이런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위기 의식은 아마 공감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예. 여기에 대해서 내가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얘기 같은데 어떻게 이 네. 얘기는 한동훈 대표의 이야기를 좀 믿을 수 있는 믿어볼 만한 얘기입니까? 100일 기자회견 저는 글쎄요. 그러니까 하나만한 얘기를 100일 동안 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100일 동안? 예. 마라나 마나 하나마나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한동훈 대표가 뭔가 성과라고 얘기를 한 게 여야의정 협의체가 지금 가동돼서 뭐가 굴러가고 있나요? 이제 굴러가겠죠. 이제 휴약 뭐 받아줬다. 모르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에서 지금까지 나온 게 성과라는 게 저는 기억이 나는 게 없어요. 예. 오늘 제가 방금 진짜 운전하면서 딱 오는데 라디오에서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가 한 곡 딱 나오거든요. 잭스키스 노래입니다. 잭스키스요? 예, 뭐요? 폼생폼사. 아하. 폼에 살고 죽고 폼 때문에 살고 이거잖아요. 예. 저는 한동훈 대표 보면 딱 폼생폼사가 생각나요. 사나이가 일이 기죽지만 콘텐츠는 없는데. 콘텐츠는 없고 강강양양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냥 네. 폼생폼사다 한동훈은.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거를 벗어나려면 딱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뭐죠? 특검을 통과시켜라. 김건희 특검을. 그러면은 국민들이 진짜 사나이네. 진짜 강강양약이네. 인정할 겁니다. 네.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뭐 해야죠. 특검이 못하면 됐든. 뭐 당 대표나 네. 차기 지도자로서 대선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많은 국민들이나 당 지지자들이 평가할 거예요. 네. 그래서 본인 뭐 솔직히 지금 당 대표하고 지도자로서 인정받고 여론조사 나오는 거는 덤으로 사는 거잖아요. 본인 뭐 인생 계획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한번 던져 보는 거죠. 네. 그냥. 근데 그럴 만한 어떤 천성 혹은 뭐 그럴 만한 인물이라고는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난데 내가 예전에 말이야 중수부장 검찰총장 이거 다 내가 뒤에서 뒷받침 해줘가지고 된 건데 말이야 대통령도 내가 뒤에서 뒷받침돼서 된 거야. 내가 뭐 못할 게 뭐가 있어 이런 생각이 있어서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한 한동훈 대표가 좀 본인 생각과 주장을 강하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00일 만약에 성적 주신다면 몇 점쯤 주십니까? 한동훈 저는 대표. 빵점 주고 싶어요. 빵점이요? 네.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잘한 거 얘기해 보세요. 없잖아요. 아니 일단 나오는 게 없잖아요. 일단 취임은 했으니까 일단 빵점은 아니죠. 취임 이후에 뭘 잘했느냐를 놓고 평가하는 건데 생각해 보세요. 한동훈 대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일단 이재명 대표를 만났고 만난 게 뭐냐? 대통령을 일단 만났고 아. 일단 10점부터 시작하는 거 15점 시작하고. 그건 이제 기본이고 당 대표로서 해야 될 기본이고 한동훈 대표가 이제 그렇게 높은 득표를 갖고 당 대표가 된 이유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해결한 게 없어요. 아니, 절대 평가 말고 상대 평가로 만약에 다른 누군가가 당 대표가 됐으면 지금보단 나아요? 지금보다 낫다고 볼 수도 있겠죠. 어느 측면에선. 그래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에 코드를 맞췄을 테니까 예. 당정 갈등은 없었을 것 친한 같아요. 대표가 나왔다면, 네네. 친윤 대표가 참 나왔다면, 시끄럽지 않았을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한테 기대한 거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했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 당 대표라는 자리는 권한이 있는 자리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문제점을 툭툭 던져주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나온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그 역량과 능력을 보여줘야 해요. 네. 지금 뭘 해결했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 100일 기자회견문 누가 썼는지 아주 그냥 저는 그냥 찢어버리고 싶을 정도예요. 말투가 딱 한동훈 대표 직접 쓴 것 같은 그래서 말투던데. 제가 한동훈 쪽에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분한테 네. 이 연설문 누가 썼어 그랬더니 네. 답이 왔어요. 본인이 직접? 동훈이 이렇게. 수은이 네. 말자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이것도 오늘 특종이네. 네, 누가 이 처음 연설 밝히는 거예요. 처음 밝히는 연설문 거. 누가 썼냐? 동훈이. 네. 저는 제가 어제 이제 다른 방송에 나가가지고 내일 100일 기자회견 할 텐데 두 가지를 하지 말아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언을 해주신 거예요? 두 가지를 그대로 했어. 뭐였죠? 뭐예요? 하나는 연설문 앞에 우리 8월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간담회 기자회견하면서 했던 자기 자랑. 자기 자랑하지 말아라. 성과 과시. 예. 지금 뭐 여권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국민적인 실망감이 높은데 저 이거 했고요, 저거 했고요, 이거 저거 다 했어요. 막 자랑질을 해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이 자랑에 대해서 국민들이 평가할 게 뭐가 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7단락 7번부터가 제일 앞에 나왔어야 돼요. 아까 저희가 달락이 싱크로 뭐였어요? 들으려고 했던 그 대목인 것 같아요. 우리 국민의힘 지금 네. 절체절명의 절명의 위기입니다. 위기다. 이거부터 딱 깔고 가면서 반성문을 쫙 썼어야 해요. 네. 제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했지만 국민들 보시기에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눈높이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제 부족함 많이 느낍니다. 앞으로 제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거 더 잘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설문이 작성이 되어야 하는데 자기 자랑부터 한 연설문은 이거는 빵점짜리 연설문이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지적을 하고 또 하나는 작가님에게 사진 보내드렸는데 예. 그 좀 남살스러운 사진 하나 좀 어떤 띄울 수 있어요? 누가 줍니까? 예? 아직 준비가 안 됐네요. 아까 띄워주신다고 네, 했는데 말씀하고 계시면 저희가 네. 준비해서 지금 바로 띄울게요. 네. 떡 사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죠? 제가 네. 제발 100일떡 하지 말아라고 제가 김준일 대표님 그 어제 먼저 하고 가신 시사인에서 네. 제발 지금 내 참 불길한데 네. 100일떡 그건 하지 말아라. 지금 나옵니다. 저기 네. 뭐해 지금 저게 지금 이게 뭔가요? 소담합니다. 취임 100일이라고 취임 100일. 기자분들한테 나눠주고. 100일떡을 돌린 아, 거예요. 단체 떡을 돌렸군요. 보통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이제 기자실에 쭉 돌려요. 부스 돌면서 인사도 하고. 예. 그치 저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아. 슬픈 예감은 언제나 만다. 네. 저거 돌리면 이제 기자들 점심 먹고 후식 먹고 좋은데. 아 뭐예요 지금 떡만 먹어서 그런 게 있냐고요 지금. 목이 kokkok막 비키. 자랑할 때가 아니라 100일떡은 축하한다라는 거잖아요. 자랑할 때가 아니에요. 네. 지금 반성해야 될 때라니까요. 아니 근데 약간 네. 저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 게 또. 옛날에 100일떡 왜 했습니까? 또 돌잔치 왜 했어요? 네. 그러니까 워낙 영유아 사망률이 높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100일 동안 혹은 1년 동안 잘 아. 살아남았다는 걸 축하하고 안도하는 거 아하. 아니겠습니까? 자, 처음에 한동훈 대표 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자, 3일 천하된다. 프로젝트. 김옥균 프로젝트다. 아. 어쩌면 생명이 끝났을 수도 있는데 100일 잘 살아남았잖아요. 97일 살았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런 100일 의미에서? 떡 한 거 아니냐. 그 김옥균 프로젝트 유포자 5명 고발당한 거 알고 계시고요. 자, 저는 장성철 소장님의 이런 감정적인 평론에 대해서 좀 반대합니다. 친한입니다. 친한. 어떻게 빵점을 줄 수가 있습니까? 네. 친한. 제가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점수를 드릴게요. 네? 한동훈 대표 마이너스 5점입니다. 아, 아니 정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요. 한국 갤럽 기준으로 네. 7월 넷째 주 한동훈 대표 취임했을 때 네. 그때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35%였어요. 아. 7월 넷째 주. 그런데 오. 지난주 그러니까 10월 넷째 주, 네. 그러니까 22일에서 24일에 조사한 그 갤럽 기준 30% 됐습니다. 마이너스 5%.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과학적으로 제가 마이너스 5점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항복. 어? 항복. 동의. 그러니까 당 지지율, 뭐 대통령 지지율도 그러니까 하락했고 당 지지율도 하락했고 도대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이게 사실은 28까지 떨어졌다가 간신히 지금 약간 회복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악의 지금 100일에 보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앞으로가 더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는 뭘 할 것이냐. 네. 국민들의 박수를 특별 감찰관을 도입을 하면은 국민들의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네.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지금. 네. 뭐 이렇게 평가를 할게요. 예. 아니 근데 뭐 할래도 당에서 뭐 원내대표며 누가 혹은 뭐 당에 저 용산에서 계속 그렇게 저 쪼아대는데 뭘 할 수 있는 게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그거를 들더라고요. 하겠다라고 네. 그거를 잘 현명하게 네. 극복하겠다고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본인이 나왔으면. 당대표 나온 거잖아요. 한동훈 대표의 그 앞으로의 전략 스탠스는 뭐예요? 용산과 더 전면전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분석하실 때 신혜영 한동훈이 기자님. 쇄신도 못하고 통합도 못했다 그거잖아요. 신혜영 기자님. 예. 아, 두 번 그거는 불렀습니다. 컨설팅 비용이 필요한 멘트입니다. 현금 결제로 갑니다. 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얘기하면 어떡해요. 아, 어차피 한동훈 대표가 의뢰 안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를 보고 의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가능성마저. 뭐 방법은 있어요? 명태균에게 여러 의뢰할 것 가지 같아요. 장성철 위에 명태균이라고. 한동훈 대표가 고심이 많을 것 같은 게 일단 오늘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게 쇄신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이제 회견 후에 기자들 질의응답 과정에서 강조를 분명히 했고. 그러면 어쨌든 뭐 좀 쇄신도 하겠다. 라는 것도 있는데 지금 오늘도 이 100일 기자회견을 하는데 당 대표실에는 뭐 저희가 사진은 없습니다만 막 꽃다발이랑 막 풍선이랑 막 왔대요. 근데 또
그 국회 앞에서는 그 한동훈 대표가 도대체 왜 이렇게 나를 괴롭혀하는 보수 유튜버들이 또 장외 집회를 막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 진영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분열이 막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좀 고심을 할 거 아니에요.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대통령 만나서도 그 사람들이 날 욕하는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그렇게 대범하거나 네. 품이 넓은 당대표 정치인 스타일은 아닌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 네. 한 가지 말씀드리면 보수파 진영에서 이제 하나의 논의가 모아지는 게 있잖아요. 예. 김건희 여사를 이대로 둬서는 안 돼. 대통령도 망하고 당도 망하고 보수파 진영도 망해. 네. 그러니까 친윤들도 오늘 언론 기사를 보니까 이거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조치가 필요한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현명하게 이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어떻게? 예? 돈 줘야 돼요? 돈 줘야 돼. 아니, 방법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뭐 솔루션이 애매하잖아요. 그리고 특감은 뭐 어떤 분들은 음모론 제기하신 분들은 이거 일부러 특감 띄워갖고 특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적게 가려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하시던데 맞아요. 특감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여당 내에서 싸우는 겁니까 이거는? 일단은 본인이 성과를 이뤄내기에 난이도가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특감 것 같아요. 정도면 네. 할 수 받을 있다. 수 있다. 네, 뭐 대통령도 한다고 그랬고 권성동, 김기현 그 당시에 비대위원장, 원내대표도 다 특감을 하겠다라고 했었고 계속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언론에는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왜 약속을 안 지키냐라는 것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특감이 대통령이 임명을 하더라도 뭐 특별히 할 역할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렇게 큰 거부감을 가지지 않을 거다. 단 한동훈이 얘기했으니까 나 안 할래, 싫어. 이제 이런 감정적인 부분은 있지만 이것은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성과로서 네. 그 눈앞의 성과로서 정말 2년 6개월 동안 못했던 특검 제가 얘기해가지고 됐지 않습니까? 이 뭔가 성과를 하나 눈에 보이는 게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의 아이템으로 정한 것 같다. 아니 대선 공약 지키자는데 그렇게 큰 죄입니까? 그러니까 묻고 싶습니다. 김진일 평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검이나 하세요. 특감 말고 왜 특검을 안 하고 특감으로 된다고 아니 갑자기 생각하십니까? 마이크가 안 나오는데요? 네. 자 저희가 그런 준비해놓은 장면을 살짝 보려고 했는데 예? 특감 말고 특검하라는 얘기가 빨리 나와가지고 아무튼 이제 계속 최고위에서 네. 공개석상에서 붙었어요. 이제 친한계와 친윤계가 특감 공개 요청하자. 맞아요. 표결까지도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또 그거는 뭐 당 파괴하는 행위다 뭐 이런 식으로 붙었었는데 어제 좀 재미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 어제 초선 모임이 있었거든요, 국민의힘. 거기에 이제 투톱이 왔어요. 한동훈, 추경호 대표가 왔는데 그 김대식 의원이 좀 서먹하니까 둘이 분위기가 좀 화해를 시키고 싶었나 봐요. 멘트를 막 날려주거든요. 잠깐 볼게요. 네. 이렇게 나오시니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우리 두 분 한번 이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린 겁니다. 우리 두 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일어나셔서 기자들 향해서 한번 좀. 네. 이렇게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이제 회의 끝나고 특감 물어봤는데 두 사람 다 침묵했다. 네. 아무튼 의총으로까지는 안 가는 거죠. 표대결까지는 안 갈 것 예.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김종혁 최고위원이 상당히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나 그 대부분의 측근들은 이거는 표결 갈 사안이 아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냥 원만하게 추경호 원내대표랑 얘기를 나누고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어정쩡한 상태에서. 네. 진행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하겠습니다, 것도 아니고요. 하겠습니다. 근데 저 민주당과 계속 얘기 나눠서 북한인권재단 이사랑 같이 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네. 박찬대 원내대표랑 만나가지고 합의 보고 논의 계속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특별감찰관제 도입돼야 됩니다. 이런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많다라는 전망입니다. 말만 간다.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예. 예. 내년 10월쯤에 특별감찰관이 도입이 됩니다. 내년 10월이요? 예. 왜 내년 10월입니까? 예, 왜 그러냐고요? 한동훈이 9월까지 임기가 그거 지나고 나서 한동훈 임기 끝나고 나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과거의 전례를 봤을 때 네. 대통령 용산에서 올해 1월달에 제2부속실 설치하는 거 검토한다라고 얘기했고 3월달에 공식화했어요. 예. 벌써 그러면 이게 지금 10개월, 11개월 다음 달에 그러네요. 지금 11개월이잖아요. 원래 용산의 일처리나 국민의힘 일처리 속도가 그래요. 한 1년 기다려야 됩니다. 준비할 게 많나 보죠?
그러니까 다 타임 아니요. 준비할 건 뭐 칸막이만 치면 되지. 내가 보기엔 2주면 돼. 왜냐면 새로 뽑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사람들 배치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속실장 이미 정해졌고. 칸막이만 만드는 그러니까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여사님이 얼마나 큰 무슨 아방궁 같은 공간이 필요하시는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사실 네. 소박한 공간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2주면은 이거 할 수 있다고. 이거를 11개월을 끈 게 용산이고 국민의힘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라면은 이게 특별감찰관도 결국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내년 부속실은 10월이나 왜 이렇게 안 만들어요? 그냥 진짜 칸막이만 치면 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안 만드는 거예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다음 주에 하자고요? 11월 10일 날, 네. 9일 날 네. 그때 하신대요. 취임 공식 절반. 그러니까 여태까지 왜 이렇게 계속 미뤄왔느냐. 김건희 여사가 싫다고 그러니까 안 했지. 뭐 알면서 그래요. 제 입으로 말할 수도 우리 없잖아요. 짜증을 내세요. 더 잘 알면서 제 입으로 꼭 얘기하라고 저를 보면서 막 그렇게 저 어려운 얘기는 꼭 근데 저를 아무튼 지금 네. 일단 여사가 뭐 여러 가지 비공개 활동을 하든 뭘 하든 담당 부처가 명확치가 않은데 제2부속실이 설치가 되면 거기에 인력 배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쓰는 예산이나 운영비 같은 것들을 이제는 좀 명확하게 해야 되죠. 네, 근데 그걸 네, 네. 국회가 요구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 좀 부담스러워하는 기류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우리가 이제 뒤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이제 얘기하게 하죠. 되겠죠. 하여튼 근데 대통령실 분위기는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문제가. 네. 자 그리고 국민의힘에 그래도 조금 얼굴 많이 알려진 분들이 모였습니다. 아니 뭐 중진이면서 뭐 차기 대선 주자 군이기도 한데 좀 저는 약간 생뚱맞다고 느끼긴 했어요. 어저께 저희도 속보로 전했는데 어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세 의원, 김기현 의원 이 4인방이 모인 거예요. 네. 굉장히 중량감이 있는 인사들인데 여기 4명 플러스 자리에는 모이지 못했지만 나경원 의원까지 합세해서 중진 5인방이 성명을 냈습니다. 성명의 핵심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당대표의 내분만 도드라져 보이는 것은 정치적 리더십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네. 대통령은 결자 해지의 자세를 가져야 하고 한동훈 대표는 갈등을 키우는 게 아니라 소통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의 회동 겸 성명서를 냈습니다. 맞아요. 김기현이에요. 우리 당이 이렇게 싸우고 있으면 민주당이 제일 좋아할 거잖아요. 네. 아니 오세훈 시장님 모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세훈입니다. 정치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정말 골칫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결자지를 촉구합니다. 네. 예. 그 양쪽을 다 이제 비판을 하는 거네요, 그죠? 예. 친윤 친한 비판하면서 그렇게 이제 둘을 밀어내면서 약간 생긴 공간에 이제 오세훈 앞으로 이제 대권 이렇게 가고 이분들이 혹시 도와주는 그런 그림으로 지금 아 근데 이분들이 도와줄 분들은 아니잖아요. 아 그래요? 도와줘요? 이 모임의 예. 성격은 예. 반한 비윤이에요. 예, 네. 반한 비윤. 네. 그리고 이 여기에 참여한 분들의 이제 목표는 다 따로따로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오세훈, 박형준 시장은 다음번에 나는 대선 후보로 출마하겠다. 아 이분들의 꿈은 이거고 네. 대선이고. 권영세는 비대위원장이나 당 대표를 하겠다. 예. 네. 나경원은 서울시장 하겠다. 네. 여기 김병민 부시장 부시장. 앉아 있는데 김병민 부시장은 뭐 할라나? 대변인. 김기현 당 대표는 사진 어정쩡한 다시 한번 거죠. 주세요. 예. 그래서 이 모임의 성격은 오세훈 시장이 주도를 한 거거든요. 그런 걸로 보이죠. 네. 예.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대통령 후보로 이제 본격적으로 나는 이제 대선 후보로 활동을 시작하겠어요라는 예. 선언 같은 장면이에요. 아이 모임 그럼 자체가. 나 지금까지는 서울시장 역할에 뭐 올인을 했었고 네. 당내 문제라든지 정치권 문제에 대해서 언급은 안 했지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내가 대선 후보로서 목소리를 내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아까 정프로도 얘기했지만 네. 딱 이거 보면 오세훈 시장이 주도를 했고 정무부 시장 김병민 시장도 앉아 있네. 나머지 사람들은 그 오세훈 대권 행보 돕겠다는 거야. 이런 해석을 낳는 사진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걸 알고도 그 참석자들은 온 거예요. 아니 이 아까 자리에? 얘기했잖아요. 다 목표가 있다고. 권영세 네. 당대표, 나경원 서울시장 네. 이렇게 다 각자 목표가 있으니까 네. 예전에 또 소장파 모임도 같이 했던 분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모임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활동 공간을 확보해 보자라는 게 의기투합된 것 같아요. 이 모임은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워낙 개인 플레이 하시는 분들이요. 네, 그래가지고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대통령이 볼 때는 그러면 지금 당장 너무 조금 이제 얄미워 보이는 한동훈 대표보단 차라리 오세훈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실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여러 정황이 있어요. 예. 여러 정황이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보스를 중심으로 계파가 형성이 될 경우에는 그 보스가 최종 목표인 대통령을 했을 때는 대안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과거에 동교동계가 김대중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30년 동안 정치를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자기네들이 스스로 만들어낼 능력이 없었어요. 그럼 누구를 밀었죠? 이인재 손을 잡았어요. 그때. 그래서 이인재를 밀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노무현 바람이 불면서 약간 동교동계와 막 이렇게 노무현 후보가 막 갈등을 일으키고 막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네. 지금 딱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윤핵관 친윤 중에 대선을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장제원, 윤한홍, 중에 이철규, 권성동, 원희룡? 뭐 원희룡 뭐 대선 4인까지 갔으니까 그렇지만은 네. 뭐 지금 그 정도 저는 모르겠어요. 뭐 존중은 하지만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친윤 내부에서도 뭐 그거를 감이 아니라고 보고 그냥 각종 여론조사 보면은 보수 내에서 1등은 한동훈이고요. 대체적으로 1등 한동훈, 2등 오세훈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은 그동안 정권 초기에는 오세훈 시장을 친윤들이 굉장히 견제를 했어요, 사실은. 견제를 상당히 많이 한 것들이 여기저기 있고 예를 들면은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 좀 예를 들면 TBS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네. TBS는 지금 35년 동안 운영된 게 지금 아예 회사가 없어지게 생겼어요. 예. 아예 네. 서울시 지원금이 다 끊겼거든요. 근데 그걸 서울시 의회가 주도를 한 거지 오세훈 시장은 그걸 원치 않았어요, 사실은. 맞아요. 예전에 본인 그래서 저기 TBS 사람들 만나가지고 서울시 의회를 니들이 설득해봐라. 나는 사실은 니들 좀 지원할 준비도 돼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TBS 쪽으로부터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거를 견제를 한 게 서울시 의회고 대부분 친윤 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오세훈의 이거를 가지고 예를 들면은 TBS를 가지고 자기 대권 그런 거에 활용을 하고 자기 이게 예전에 이명박 서울시장이 그렇게 그거를 활용을 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가는 거를 상당히 견제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기류가 상당히 바뀌었다. 오세훈 시장이 정부에 대해서도 대통령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 수위나 이런 걸 거의 말을 안 하고 오히려 약간 친윤들하고 좀 가까워지고 있는 예. 상황이라서 지금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반한 한동훈 견제 겸 오세훈의 대권 플랜 가동 그리고 전체적인 기류가 야 이거 잘못하다가는 조기 대선 치를 수도 있겠는데 너무 등판 시기를 늦추면 안 돼요. 이거는 제가 뭐 예? 직접 그거를 들은 게 아니라 그런 기류들이 있더라.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갑자기 대선 종국이 뜻하지 않게 원래 예정보다 일찍 열리게 될 경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정도로 상황이 지금 뭐 심각하게 돌아간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정무적 판단들이 좀 낀 것 같고 오세훈 시장 예. 그 정무팀에서 그런 비상 컨텐전시 플랜 같은 거를 꾸리고 있어요? 아니요, 그건 제가 아니에요? 그건 직접 들은 건 아닌데 여러모로 그런 얘기들이 돌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오세훈 시장이 지금 최근에 그 철도 지하화 공약 발표했거든요. 거의 70km 정도 서울에 있는 철도 지하화. 예를 들면은 용산역에 지상의 철도 있잖아요. 네네네. 서울역에 있잖아요. 네. 이거 다 지하화한다는 예. 거예요. 이게 25조 원 정도 지금 사업비가 드는 건데 네. 이거 발표했어요. 최근에. 왜 갑자기 임기 1년 남겨놓고 이거를 발표를 하나요? 그러니까 1년 반 남겨놓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주목을 받기 위해서인데 사실은 이게 이제 또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여기도 보지만 네. 나름 큰 공사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을 못 끄는 거예요. 이제는 아예 중앙 정치 메시지 이슈에 뛰어 들어가야 되겠다 아하. 지금 네. 뭐 이렇게 이제 판단한 걸로 예. 보여요. 근데 이 모임에서 안 보이는 분이 계시죠. 내는 뭐 레밍입니까? 내는 왜 안 불렀어? 내는 중진 아이가. 바로 독립군, 독립. 대구시장입니다. 이분은 왜 빠지게 된 걸까요? 저 언급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요? 죄송합니다. 사감이 있으신 건가요? 사감 없어요. 그냥 언급을 네. 하고 싶지 않아요. 홍준표 아니, 대구시장은 뭐 원한다고 예. 50분도 아닌 것 같은데. 뭐. 근데 내가 애들 노는데 왜 가나? 독립투쟁 하시는 독립투쟁. 독고다이라고 항상 말씀하시는 오세훈 시장하고 좀 관계가 좀 안 좋은가요? 아니 그런 거는 없어요. 그냥 홍준표 시장님이 예. 그냥 내가 뭐 쟤네들하고 왜 같이 하냐 그런 거 자체를 홍준표 조금 시장은 또 꺼려- 본인이 난 단독으로 대통령 후보라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네, 뭐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 출마도 같이 있을 했었고. 이유는 없지 뭐. 근데 어저께 이 비판 성명에서 대통령실을 향한 메시지도 있기는 있었잖아요. 네. 좀 이제 두루뭉술하게 구체적인 언급은 없이 그냥 결자 해지하세요. 뭐 약간 착하게 사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메시지를 던진 건데 그러니까 거기서 결자 해지하라는 건 결국 이제 김건희 여사 이슈가 있는 거고 관련돼서 이제 뭐 공천계 위협도 맞아요. 있는 명태균 씨 맞아요. 이슈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 씨 논란에 관해서는 약간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예.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자유롭지 좀 맞나 못하다고 한 싶기도 정영진 해서. 앵커님의 네. 인식과 판단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뭐가 자유롭지 못합니까? 아니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뭐가 자유롭지 못하냐고. 아니 명태균이 얘기를 했잖아요. 명태균 얘기하면 답니까? 아. 명태균 스스로 막 네. 예전에 다 뻥이라고 본인 거짓말이라고 네. 본인 아니 스스로 고소장 작성만 하고 아직 안 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 고소장에 정영진 씨 이름도 적겠습니다. 아니 뭐 저희 뒤에도 얘기할 거지만 뭐 여사가 원했다는 얘기까지 무슨 있어서 회원이었죠? 서울시장 여론조사를 막 힘내요. 1000개 가까이 돌렸다라는 거 아니에요 명태균 씨가.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그 예. 뭐 잘못했냐고요. 여사가 명태균 씨한테 얘기했는데 아니, 근데 그걸 왜 요거는 오세훈한테 예. 책임을 사실관계를 묻냐. 명확할 필요가 있는데 그 네. 명태균 리스트라고 해서 명태균한테 여론조사 의뢰한 사람들 쫙 있었잖아요. 네. 그때 오세훈 이름도 있었는데 예. 그때 강혜경 씨가 얘기한 게 뭐냐면은 오세훈이 직접 의뢰한 건 아니고 오세훈 작업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알고 보니까 지금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예. 김건희 여사가 지금 의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오세훈이 의뢰를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네네네. 그러니까 뭐 어찌 됐든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다. 상대적으로 제가 보기엔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뭐 그러니까 그렇게 정영진 보면 될것 앵커님이 같아요. 얘기하시는 것처럼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려면 제 이름 자꾸 정영진 앵커님이 자꾸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구심과 의문점을 얘기를 하시는데 그는 정영진 앵커님이 혹시 뭐 오세훈 시장한테 사감이 있는지 아니면 정영진 앵커님이 다른 의도를 갖고 얘기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오세훈 시장이 문제 있어라고 얘기하려면 네. 좀 다른 일들이 좀 더 있어야 밝혀져야 된다.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오세훈 시장님 그러면 한번 저희가 모시고 아. 직접 한번 뭐 말씀하실 기회를 좀 드리도록 뭐 하겠습니다. 직접 근데- 오 시장 측에서 조사를 의뢰했는지 아니면 뭐 그렇죠. 수치를 밝혀져야죠. 만졌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곧 예. 뵙겠습니다, 정영진 씨. 자꾸 적지 말라. 서해에서 뵙겠습니다. 네. 자꾸 근데 우리 신혜영 기자님 자꾸 이렇게 네? 알 듯 모를 듯한 웃음을 지으시죠? 아니 이건 나 궁금한데 네? 지금 우리 장 소장님 친 한에서 친 5로 갈아탄 거야 지금? 아니요. 스탠스가 네, 오성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비판을 하려면 전 이준석 대표랑도 마찬가지예요. 네. 자꾸 뭐 왜 이준석을 실드 치냐 그러는데 비판할 만한 지금 건덕지가 없어요. 나온 게. 예, 억지로 막 비판을 할 이유는 없잖아요. 네, 생기면 비판합니까? 당연히 하죠. 어. 당연히 하죠. 제가 누구보다 가감 없이 가차 없이 비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직 오세훈 서울시장은 명태균 조금 더 관련해서 무르익길 기대하려 보겠습니다. 더 나온 게 없다. 예, 예. 자 그리고 한동훈 대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는데 한동훈 대표한테 많이 서운했던 한 분이 계셨던 모양이에요. 아, 예. 김건희 여사께서 야당 대표한테 전화를 했다. 아 여기 장성철 한 소장님. 시간 통화를 하면서 억울함을 토로했다. 장성철 소장님. 바이 장성철. 네. 아니 근데 오늘 저 허은하 대표가 김준일 평론가님 나가는 코너에 예. 앞에 뒤인가요? 뒤에 뭐라고 하세요? 뭐라고 하셨어요? 별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예. 인사만 했습니다. 저 그리고 일정이 있어서 바로 또 이동해가지고. 아. 이렇게 빠져나가는구나. 잠깐 그러면 이제 듣고 넘어갈까요? 그러니까 어저께 장 소장님이 말씀하신 김 여사가 지난주쯤인가 야당 대표에게 전화 걸어서 1시간 억울함 토로했다. 그거는 허은하 대표 얘기 맞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 지난주 금요일에 예. 제가 대통령실 분위기를 저한테 전달해 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예. 지난주 금요일 시점으로 지난주에 아. 김건희 여사가 허은하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1시간 예. 동안 억울하다 힘들다 내가 뭘 잘못했냐 그런 얘기를 나눴다라고 하더라라고 예. 저한테 전달을 해줬고요. 대략 네. 2주 전이네요. 그러면. 근데 이제 네. 허은하 대표는 2주 전이 아니라 2달 전 정도 되는 예. 것 같다. 7월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시점은 뭐 저는 그냥 들은 대로 얘기를 해가지고 예. 제가 그거를 이중 체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어제 이제 아침에 방송을 하고 나서 허은하 대표가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 소장님한테. 저랑 잘 알아요. 예. 잘 알고 제 얘기하신 친하고. 거예요? 뭐 이런 거죠. 그 저한테 혹시 방송 중에 얘기한 한 야당 대표가 저를 염두에 두고 하신 건가요? 예.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맞다고. 네. 근데 최근은 아닌데 이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아. 그래서 내일 방송 나가야 된다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뭐 있는 대로 다 말씀을 하시라. 아. 저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네. 잘못된 정보도 있을 테니까. 네. 말씀하시라. 지금까지 이제 나온 얘기를 좀 보면 아마 통화한 건 맞고 그리고 예. 이제 그게 한 7월 경에 네. 김건희 여사랑 허은하 대표가 통화를 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허은하 대표가 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면 네. 7월 달에 이제
그 허은하 대표의 가족 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가 직접 조문을 못 오니까 이제 관련해서 이제 위로차 전화가 왔었다. 날짜를 명확하게 특정을 해요. 7월 12일이다. 그때 전화가 왔었다. 네. 근데 이제 허 대표가 그 대화를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눠가지고 내가 느낀 건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불만이 있구나. 약간 언짢음이 있구나. 이런 걸 좀 느꼈다. 근데 7월 12일이라고 했잖아요. 그 시점이 딱 언제냐면 7월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열흘 전이잖아요. 그때가 그 소위 말하는 문자 일십이 이루어졌던 그런 시점들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하여튼 김건희 여사가 그런 뭐 서로 뭐 서운한 불만을 좀 토로를 했고 그러면 허은하 대표한테 만나자고 했다. 근데 내가 여러 가지 좀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만나는 거는 좀 안 될 것 같다라고 해서 거절을 했다. 이게 이제 허은하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만나자는 거는 용산으로 모시겠다는 얘기겠죠. 당연히 뭐 저 김건희 여사 관저겠죠. 뭐 관저로 그렇게 되면 관저로 예. 모시겠다. 예. 그래서 허은하 대표는 이제 적절하게 거절하고. 허은하 대표는 처신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렇게 야당 대표한테 영부인이 전화 거는 근데 원래 친분이 좀 있었다고. 예, 원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전부터. 예. 나이도 뭐 같으신 나이가 동갑 72년생 동갑이기도 네. 하고. 예, 뭐 그리고 그래서 관저에 한번 갔을 거예요. 예. 그 여성 그러니까 맞아요. 대통령 되고 난 의원들. 다음에 여성 의원들 이렇게 초청해서 21대 여성 의원들이랑 식사를 몇 번 하면서 친분이 있었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네. 어젯밤에 네. 이제 집에 가는데 우리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아주 친한 서정욱 변호사 예. 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한 몸이죠. 네. 그래가지고 막 따로 저한테 뭐 부탁한 게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 내가 어떻게 처리할게 막 통화하다가 갑자기 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허은하가 얘기했지 막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들린다. 네. 아니 그 허 대표는 그런 걸 얘기할 사람이 아니고 예. 지난 똑같이 얘기했어요. 지난주 예. 금요일에 대통령실 분위기 알려주는 사람이 나한테 얘기해줬다 그랬더니 진짜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정말 거기 대통령실에 얘기해줘야 되겠네. 이거 보안 사고네 보안 사고. 알았어 전화 끊어내 빨리 얘기할게. 자, 제가 그래서 예. 어제 8시 오후 8시에 받은 네. 소위 말하는 찌라시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받았어요. 아하. 받음이에요, 받음. 예. 김건희 허은하 통화는 지난주 금요일에 대통령실 분위기를 잘 아는 인사로부터 장성철 소장이 들었다고 함. 보도가 나간 후 허 대표는 장 소장에게 연락해서 방송에서 얘기한 그 야당 대표가 나를 지칭하는 거냐며 물었을 정도 놀랐다는 후문. 통실에서는 이러한 정보가 새어나간 것을 심각한 보안 유출로 예. 인식하고 상황 파악과 보안 점검 중이라고 함. 진짜로 여러 가지 얘기가 봤어요. 섞여 있네요. 그 제가 어제 기자분들 전화 한 20통 받았는데 네. 그 중에 제 전화도 있었죠. 물어봤어. 어디서 들으셨어요? 개혁신당 쪽이에요?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용산이에요? 그럼 거의 보안 똑같은 사고지. 얘기를 했는데 예. 저게 그냥 합쳐져가지고 저런 받은 글이 돌아다닌 것 같은데 네. 저도 희한해요. 참 어떻게 대통령실에서 저거를 알고 그렇죠. 그거를 그분한테 얘기해주고 그분은 또 저한테 얘기를 해줬을까 희한해요. 정말. 그 제가 개혁신당 관계자들로부터는 좀 항의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좀 사실관계 좀 더 파악. 사실관계를 그럼 내가 어떻게 파악해 내가? 그럼 허은하 대표한테 내가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냐? 막 그랬지. 아니, 허은하 대표 입장에서는 뭐 조문 위로 차원의 그럼요. 전화니까 뭐 네. 거절하기는 좀 어려웠을 텐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드는 생각은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니까 조문 전화를 할 수 있다. 그걸로 이제 끝났어야지. 근데 이제 그 뒤에 네. 허은하 대표 얘기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한테 매우 언짢은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라는 식의 그 어제 말씀하신 그런 억울함과 그런 불만을 쭉 토로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왜 허은하 의원한테 얘기하죠? 허은하 대표한테? 그냥 말씀을 뭐 하는 거 좋아하시니까. 그리고 진짜 억울하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아니 억울한 거 좋아요. 억울할 수 있는데 왜 그거를 의원한테 얘기하냐는 그러니까 거예요. 저는 일단은 허은하 대표하고 통화한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그럴 수도 김건희 여사가 할 수도 네네. 있죠. 뭐 김건희 여사. 그리고 그 정치적인 문제,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문자 익심 논란이 벌어졌고 본인의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그런 식으로 서운할 본인이 수도 있고. 사과를 하겠다라는 타이밍을 놓치게 해가지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그 원인이 근데 지금 선거 패배 원인이 나한테 돌아오는 것 같은 약간 그런 억울함이 뭐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저는 인정하진 않아요. 제가 인정하는 건 아니라 그걸 뭐 이제 예전에 알고 지냈던 허은하 대표한테 이제 위로 시부상 위로를 하면서 뭐 겸사겸사 얘기를 하는 거는 문제는 전혀 없다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뭐 현실 인식이죠. 그러니까 여사의 현실 인식이죠. 그치, 그러니까 그치, 이거에 우리가 비판을 할 거는 허은하 대표가 이걸 전화를 왜 받았냐 아니면 뭐 이런 거를 초점 맞출 건 아니고 그리고 허은하 네. 대표는 심지어 따로 보자고 했는데 거절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거 처신 또한 굉장히
굉장히 정확하게 상황이 파악을 하고 정무적 판단을 하고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여사님은 정신 못 차렸다 아직도. 지금도 정신 못 차렸을 것 같아. 지금도 억울해할 것 같아요. 지금 7월달 버전이기도 하지만은 지금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방귀나 뿡뿡 끼고 국내 정치에 관심 없는 남편 대신 내가 다 이렇게 현안 데다 조율하고 이랬던 건데 이게 그렇게 죽을 죄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못 들은 척이 못 들은 척. 그런데 이제 외국어 대통령께서 네.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생각이 네. 좀 이전과는 좀 달라지셨다. 아, 그래요? 얘기가 있대요. 그러니까 오. 명태균 사태가 터지고 나서 예. 막 정말 한 2달 넘게 대단히 혼란스럽고 곤란한 일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예전처럼 보호하거나 옹호하는 것보다는 네. 어느 정도 좀 조치가 필요하구나. 네. 정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구나라고 아주 신중하고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 계셔서 상황 인식이 좀 바뀌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얼마 전에 언론 보도에서 나왔던 대통령 사과하고 김건희 여사 서면 사과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논의되고 있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특검 받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네. 선제적으로 공세적으로 특검 받아라. 예. 특검 받는 게 아니라 특검을 빨리 여야가 합의로 그냥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제가 법권 행사 안 하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해라. 그러니까 반헌법적 위헌적인 조항들만 좀 빼고 특검 하시면은 내가 하겠다라고 먼저 선언하시는 게 어떠냐. 네. 그 뭐 11월 중순쯤 뭐 기자회견 예정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예. 그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제 얘기는 해줬고 네. 하나의 에피소드인데 이거 확인되지 않은 건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에피소드 다른 뭐요? 빨리 해요. 소설이라고 생각하시고. 소설? 예. 네. 꿈속 그러니까 얘기라고 생각하시고. 명태균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예. 이제 김건희 여사가 약간 좀 이렇게 힘들어하셨나 봐요. 예.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예전과는 좀 다르게 반응을 보였다. 그렇게 이제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전 같으면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잘 왜 밥 못 먹고 아니 여보 왜 이렇게 갈 그래? 텐데. 어디 아파? 그러니까 예전에 사실 용산 대통령실의 인식은 김건희 여사를 피해자로 인식을 했잖아요. 그렇죠, 명품백 그렇죠,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피해자는 아니잖아. 네. 이런 톤이라는 거죠. 오늘 그 조선일보 기사가 제목이 기류 박힌 친윤 김여사 대책 필요 용산 설득 나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하고 또 만난다라는 거예요.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친윤들이 이제 주로 만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쇄신이 필요하다. 그게 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임기 2년차 될 때 이때를 기점으로 뭔가를 하지 않으면은 이대로 그냥 계속 식물로 정부가 남을 수도 있겠다 이런 위기감이 있다라는 거고 네. 결국은 김 여사와 관련해서 뭐 김건희 여사가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서는 방안, 서면 사과, 대통령이 사과할 때 옆에 배석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하고 있다라는 거고 얼마 전에 박순봉 기자가 이제 단독이라고 해서 했던 게 친윤들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사과하고 김건희 여사는 서면 사과하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냐. 그랬다가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그런 거 한 적 없다. 뭐 이렇게 또 이제 막 나오고 그랬는데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박순봉 기자가 없는 걸 썼을 리는 없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정리까지는 모르겠으나 뭔가가 이제 나올 수는 있겠다. 하지만은 네네네. 특검이 아니면은 국민들은 꿈쩍도 안 할 거다. 뭐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늘 방송 오면서 그 대통령을 형이라고 부르는 분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왔어요. 윤상현이구나. 대통령. 그런 분이 많아요. 대통령으로. 그래서 예전에 2021년도 3월, 4월, 5월, 6월 달에 저보고 이제 윤석열 당시에 이제 예비 후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후보를 좀 도와주라고 저한테 링크를 해주셨던 분인데 그분하고 이제 통화를 해서 이 상황 어떻게 할 거야 막 그랬더니 김건희 여사 문제는 다 정리를 해야 된다고 할 거라고 뭐 그렇게 핵심적인 측근들도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산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 뭔가 조치가 취해질 거는 같아요. 최소한 인적 쇄신 정도는 하나요 그러면? 인적 쇄신은 하는데 그게 과연 국민들이 야 인적 쇄신 제대로 했네 이런 사람으로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안 한 것과 다름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꿨다 그런 이미지는 줄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어제 들은 거는 비서실장은 곧 바꿀 것 같다. 그러니까 뭐 내각도 개편을 좀 하고 대통령실 참모들도 개편을 하는데 비서실장으로 이제
가장 유력한 세 분이 있다. 네. 이정현 전 대표, 이정현 전 대표요? 네.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네, 원희룡 장관, 예. 이상민 행안부 장관. 예. 근데 2주 전까지는 설렜네요. 이상민 네. 행안부 장관이 네. 가장 유력했는데 네. 그 사람이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막 옆에서 보고가 올라가지고 네. 지금은 원희룡, 이정현 이 둘의 싸움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 당사자들은 하고 싶어 한대요? 엄청 하고 싶어요. 아니 원희룡 나이 하나 하고 근데 있군요. 저는 사실은 이제 이 뭔가를 쇄신한다라 뭐 이런 얘기를 사실 처음 하는 게 아니라서 별로 솔직히 기대가 안 돼요. 전 뭐 이렇게 친윤들도 이렇게 바람 피고 오른 그러니까 바람을 이제 불러 이렇게 예. 그러니까 군부를 떼고 군부를 그러는데 떼고. 그러니까 뭐 제2부속 아까 예를 든 게 제2부속실을 만들어 가지고 여사 문제 관리하겠다라고 해놓고 지금 거의 1년 다 돼가도록 뭐 이렇게 시간 끄는 이런 거거든요. 이것도 뭔가 할 듯 하면서 시간 끄는 게 굉장히 전문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 네. 쇄신하겠다 바꾸겠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안 하는 게 기본이라서 네. 예를 들면은 위기에 처하면은 이재명 영수회담합니다. 갑자기. 영수회담 왜 안 하냐라고. 근데 영수회담 해가지고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네. 그리고 한동안 독대합니다. 하도 하라고 하고 막 이렇게 위기에 뭔가 돌파. 그래서 이목을 거기다 쫙 집중시킨 다음에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임시반평 엄발에 오줌 녹이를 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별로 믿음이 안 가고 네. 게다가 그 세 명 이정현, 원희룡, 이상민 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이건 망한 거죠. 이건 망한 거라고 보여요. 편한 사람 위주로 좀 검토를 하는 것 아니 같은데. 근데 뭔가 이렇게 좀 바뀌려면 사람들이 보고 그러니까 결국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여론을 좀 더 돌릴 만큼 파격적이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신선하거나 와 저 사람을 근데 인사에 이게 해야 되잖아요. 특징인데 이정현 대표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떠오르고 네. 이상민 장관하면 어쩔 수 없이 이태원 참사가 충암고, 떠오를 수밖에 그러니까. 없고 충암고가 떠오르는데 그 사람 비서실장 후보로 검토를 한다고요? 왜 저한테 뭐락하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정권의 가장 큰 특징이 제가 얘기하면 그건 보통 안 하고 반대로 하거든요. 제가 얘기한 이유는 이 세 명은 네. 유명하시면 좀 안 된다. 역배로. 네. 조금 더 이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분으로 바꿨으면 애국 좋겠다. 충정의 마음. 갑자기 그러면 양정철 비서실장 그 옛날 시나리오가 우리 안 될 사람 지금 다 얘기해 볼까? 다 얘기할까? 거기는 또 이제 또 김건희 라인과 또 연관이 있기 때문에 네. 또 안 된다고. 자 그리고 명태균 씨 또 녹취가 또 나왔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매일 녹취가 나오고 그러니까 네. 내용들은 사실 조금씩 디벨롭이 되면서 네. 나옵니다. 큰 갈래는 뭐 여론조사, 공천 개입, 창원 산단 이렇게 있는 거고 녹취가 나오면 명태균 씨가 그거 내 허풍이었어 이러면서 약간 이제 부정하는 그런 패턴인데 여사가 명태균 씨한테 뭐 전적으로 믿고 의지한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근데 명태균 씨도 여사를 굉장히 전적으로 믿고 의지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SOS를 칠 상황이 되면 바로 이제 여사한테 연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올 4월에 총선 앞두고 네. 김영선 의원이 당무감사에서 꼴찌인가 했다라는 거예요. 공천 못 받잖아요. 그래서 받죠. 내가 여사한테 SOS를 쳤어라고 말하는 녹취가 있습니다. 들어볼게요. 당무감사 꼴등했다며 당연히 위에 윤한웅이하고 다 제거하라고 그러니까 그렇겠지. 내가 여사한테 연락했어요. 김영선이한테도 여사한테 연락하라고 내가 해놨으니까. 그래 해놨는데 뭐 자기가 알아서 하지. 내가 마지막 도와주는 거야. 여사한테 내가 구구절절하게 텍스트로 더 문자로 보냈어. 그래도 여사가 도와줄 건데. 구구절절하게 보냈다. 그리고 우리 그 지난번에 이미 나온 보도 있잖아요. 5월달에 여사 전화 왔어. 내 고마움 때문에 김영선 걱정하지 말래. 선물이래. 해서 이제 실제로 네. 그런 뭐 녹취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가 잠깐 나오긴 했습니다만 서울시장 관련해서도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궁금해하는 예. 네, 그런 메시지가 또 있었죠. 그래서 서울시장 그러니까 이제 선거 앞두고 특히 서울시장 많이 궁금해하신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1,000명 단위로 돌려봐라라고 했다는 녹취도 이제 강혜경 씨를 통해서 공개가 됐고, 네. 그다음에 이제 창원 국가산단 선정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우리가 먼저 제작해가지고 사모님한테 이거 부탁을 해야 되는 건이다. 홍보물 열심히 만들어라. 제작을 의뢰하는 녹취도 공개가 됐습니다. 네. 네. 그 명태균 씨는 뭐 어디까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명태균 씨가 네. 본인 얘기를 막 본인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강혜경 씨 녹취를 통해 가지고 그렇죠. 어느 한 뭐 민주당 의원방 아니면 언론사에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강혜경 씨가 자기 녹음 파일이 26,000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앞으로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 강혜경 씨도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예전 거 듣다가 요거 문제 되겠네. 그럼 요거 하나 공개.
이런 상황인 것 같단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언론사에 이렇게 잘 분배해 주는 것 같아요. 한 언론사에만 주면 뭐 삐지니까 여기도 한겨레도 주고 JTBC도 주고 막 경향도 주고 맞아요. 거의 그 수준인 것 같아요 지금. 예. 언제까지 나올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거는 빨리 수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맞아요. 이게 본격적으로 명태균이 구속이 돼서 수사가 들어가면은 사실은 외곽에 있는 이런 녹취보다는 그 수사에서 어떤 게 나오느냐. 사실 검찰이 이거는 이니셔티브를 보통 쥐거든요. 근데 검찰이 그러니까 왜 안 하냐고 제가 말하는 거. 뭐 수사를 하고 있지만은 이미 9개월 동안 이거 수사 검찰이 없는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다가 네. 있다가 지금에서야 형사 4부에 지금 돌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속도가 느려요. 아무리 우리가 언론이 좀 빨리 나가는 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이 네. 정도 증거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미 구속할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다 의심을 하는 거죠. 아 이거는 윤석열, 김건희가 걸려 있으니까 이거는 못 하는구나. 명태균은 구속을 못 하는구나.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네. 그런데 검찰이 이제는 칼에 뽑아야 된다. 이거 검찰이 안 하면요. 이건 무조건 특검이죠. 이걸 어떻게 특검 안 갑니까? 추가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것도 느리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명태균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김태열 저기 이제 전 미래한국 연구소 거기도 이제 지금 그 뭐죠? 제보자 뭐죠? 무슨 제보자? 공익제보자. 공익제보자 지금 뭐 신청을 하려고 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검토한다라고 하는데 김태열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김영선 의원의 오촌이고요. 네. 김영선 의원이 했더는 뭐 무슨 법무법인의 법무실장을 했고요. 그리고 명태균이 예전에 운영했던 시사경남이라는 언론사가 있어요. 네. 거기에 보도국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강혜경은 명태균과 김영선 두 사람의 사람이지만은 명태균하고도 가까운 사람이에요. 야, 그리고 뭐 김혜경의 자금단 아니야 김영선의 자금 담당을 했지만, 네. 근데 이 김태열은 친척이잖아요, 김영선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김태열은 김영선의 사람이에요, 명태균하고. 그래서 김태열 개인 카드를 쓰고 다녔다. 왜냐하면 명태균이 신용불량자니까 이런 언론 보도도 나왔잖아요. 내가 말하는 거는 김태열이 지금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살기 위해서 김태열은 그런데 강혜경보다 아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끝도 없이 본인이 살기 위해서 지금 왜냐하면 명태균이 나는 이거 모르는 거고 이거는 미래한국연구소 내 거 아니다. 그러면 그걸 책임을 누가 져야 돼? 지금 김태열이다 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김태열이 실수의 딜레마 비슷한 겁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네. 김영선도 버리고 명태균도 버리고 민주당 쪽에 김태열이 붙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이거는 끝도 없이 나와요. 제가 말하는 건 검찰이 이거를 빨리 명태균을 치지 않는 이상 계속 나올 거다. 이 피로감이 좀 많이 쌓이는 것 같아요. 이 듣는 분들도 명태균 맨날 나오는데. 근데 저 질문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론조사 얘기할 때 비용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된 게 누가 의뢰를 했느냐. 의뢰한 사람이 비용을 대야 되니까. 근데 여태까지 명태균 씨의 주장은 미공표 여론조사 그 내가 보려고 돌린 거야.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해왔어요. 캠프에 어떻게 흘러왔어? 난 몰라. 아무튼 내가 돌린 건데 뭐가 문제? 이렇게 명시로 주장을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 녹취를 보면 김건희 여사가 궁금해해. 그러네. 빨리 돌려봐라고 하면 그 의뢰자는 그러니까 여사의 의뢰로 한 조사가 되는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명태균 씨는 강혜경 씨랑 나눴던 얘기는 다 뻥이에요라고 하니까 이거는 명태균 씨 휴대전화 안에 어쨌든 김건희 여사랑이나 주고받았던 문자 음성 녹음 파일이 하나라도 있을 거예요. 서울에 한번 1000개 돌려보세요. 1000개 바로 해서 바로 오늘 달라고 하네. 1000개를 달라고 하네라고 한 거는 이제 의뢰를 하고 받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ARS는 불가능하진 않아요. 그래요? 네, 하려고 바짝 돌리면은 불가능하진 않아요. 돈도 많이 들었겠네요. 자, 김건희 수사를 빨리 해야 여사의 한다. 공천계획 있었냐 없었냐 이제 요거 이제 밝히는 게 핵심일 텐데 그거는 아직 얘기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민희 방지법. 오늘 또 저희 잠시 후에 또 우리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인터뷰 하시지 않습니까? 맞춤용 아이템 하나 가겠습니다. 자, 국감이 지금 마무리 접어들고 있는데 그 최민희 위원장이 윤리위에 제소를 당했어요. 입틀막 방지법을 추진하겠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나선 건데 뭐냐면 과방위에서 이제 최민희 위원장이 전체 발언 시간의 20%를 혼자 발언을 한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언하겠다라고 하면 발언권을 제지하거나 아예 기회를 안 주거나 말을 끊는다. 이게 맞느냐? 왜 우리 발언권 제한해?라고 해서 윤리위에 제소를 한 거고 이를 두고 최민희 위원장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지위를 활용해서 과방위의 운영을 방해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맞재소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 추경 원내대표가 어떻게 이거 방해를 한 거예요? 아까 이제 자기 위원장을 흔들면서 네. 과방위 운영을 방해한다 이거죠. 네. 그래요. 예. 뭐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최민희 의원한테 좀 여쭤보긴 하겠습니다만. 네. 근데 저는 최민희 의원을 제가 뭐 좋아하는 분도 아니고 그리고 진영도 다른 분이고 네. 저랑도 이제 방송에서 패널로서 토론도 좀 몇 번을 해봤었는데 네. 과방위원장 되고 나서 그분이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보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야 저거 조금 심한 거 아니야, 너무한 거 아니야, 잘못된 거 아니야라고 지적은 하지만 네. 저도 이제 과방위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쭉 1시간 2시간 막 이렇게 쭉 다 봤거든요. 네, 요새 법사위보다 핫해요. 예. 그런데 그렇게 위원장으로서 도를 넘는 진행은 못 봤어요. 최민희 위원장의 제가 생각하는 잘못은 그 뉴진스 하진이 왔을 때 그때만 사진 최신머리 없이 사진 찍어가지고 막 이렇게 그 모습 보인 게 부적절했지. 과방 위원장으로서의 진행에 그렇게 뭐 법적인 처벌 받거나 아니면 방지법 만들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나.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0%는 좀 많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2등이잖아요. 상당히 지금. 많죠. 네. 그러니까 위원장은 네. 진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 네. 솔직히 질의도 잘 안 해요. 국감 때. 네. 근데 본인이 워낙 궁금한 것도 많고 네. 민주당 과방 위원들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문제를 못 물어보니까 제일 전문가 난데.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하신 것 같은데 네. 근데 발언이 많은 것이 법적으로 위원장은 발언 20% 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네. 그냥 관례적으로는 회의 진행만 네 하세요 이제 이것만 했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냐. 근데 법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지. 정프로는 40%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네네네. 왜 저격을 하고 그래요? 상임위원장 중에서 정청래 위원장 22% 1등 그리고 최민희 2등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워낙 법사위 이제 이 뭐 과방위가 워낙 이제 주목을 받는다니까 또 본인들이 약간의 어떤 뭐 주목받고 싶은 욕심 뭐 이런 것도 있었을 수도 있는데 뭐 그게 죄는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하시거나 싫어하시면 되는 것 같고 상임위원장을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발언을 제지한 그럼 법에 다 있는 거 아닌가? 상임위원장이 그런 권한이 있는 건데 좀 과하다 이거는. 너무 편파적으로 진행한다 이제 이런 거 아니에요? 그 국민의힘의 불만은. 그러니까 편파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 예를 들면은 조선일보가 편파적이에요? 그럼 조선일보를 고발하면은 그게 그러니까 해결이 되나요? 그러니까 편파는 편파대로 비판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그거가 위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편파를 느끼는 거는 누군가는 편파라고 느끼고 조선일보가 누군가는 정의의 수호자라고 극우 유튜버들이야 정의의 수호자라고 생각을 하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주관적인 문제예요. 이런 거를 가지고 다 법으로 끌고 오면은 엉망진창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아마 의원들의 주장은 그런 것 같은데 편파적으로 진행했어.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했어. 근데 항의조차 못하게 해. 이거는 문제 아니냐. 엄마 항의하시네. 발언권 정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아마 불만 제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거는 비판으로 하면 돼요. 비판의 영역이지. 그거를 법으로 가져와 가지고 뭐 제소하고 이거는 국회를 엉망으로 만드는 거다. 이제 과방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쭉 봤을 때 탁월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준석 의원이 있어서 참 과방위가 참 핫한 상임위가 된 거 아니냐. 아닙니까 이거는? 뜬금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마지막에 하나 꼭 붙이시네요. 가끔은 좀 뜬금없는 얘기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짧게만 하면 안 돼요? 지금 이제 북한 그 러시아 파병 이슈가 굉장히 뜨겁잖아요. 근데 이제 어저께 그 정보위에서 국정원 국감 비공개로 늘 하듯이 비공개로 있었는데 여기서 조태현 국정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현장에 군사 정보 관련된 아주 절호의 모니터링 기회다. 국정원 요원을 파견을 해서 좀 정보를 좀 습득할 기회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했다. 뭐 절호의 기회라는 게 어떤 절호의 기회? 그러니까 북한이 어떤 전력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그렇죠. 기회를. 북한의 군사 정보를 파악할 절호의 기회다.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국정원 요원을 보내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요거는 뭐 썩 적절하진 않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네. 저러한 일들이 벌어지면 당연히 각국의 정보기관에 가서 여러 가지 정보를 습득을 하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전력이라든지 그들의 전투력 같은 것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데 이게 비공개 회의 때 이것이 나왔는데 요 정도 사안까지
나와서 브리핑을 하고 알려진 것은 좀 그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 보낼 수는 있는데 이게 공개된 게 문제다. 당연히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네. 당연히 보내가지고 정보 파악을 하라고 국정원이 존재하는 건데 네. 파견을 안 하면은 그게 더 문제가 되겠죠. 업무를 안 하는 거다. 그렇게 네. 봐야 보여지는데 이러한 일들은 상당히 비밀스럽고 은밀하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는 첫 단계부터 언제 파견하나 이제 네. 막 다른 나라들이 네.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할 거 아니에요. 이제 작전은 일단 1차적으로는 실패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좀 심각하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일단은 안보는 보수 뭐 이런 얘기를 맨날 하는데 보수는 진짜 안보를 말할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일단은 보내려고 하면은 정말 은밀하게 보내야 되고 예. 또 하나는 우리가 북한 군인을 신문할 자격이 1도 없어요. 왜 그거 어차피 다른 나라잖아요. 네. 북한군이 뭐 우리와 관련된 게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전쟁을 하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젤렌스키나 우크라이나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 국정원 요원이 가려면은 네. 공짜로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딜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야, 니들이 살상무기 지원해주면은 니들 국정원 요원 와가지고 이거 신문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모르겠으면 이거는 이제 저의 이제 뭐 가정이지만은 뇌피셜. 예, 뇌피셜이지만은 거기에서 잡힌 포로들 몇 명을 이를테면 한국 남한으로 귀순시키는 거 뭐 이런 그림까지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얘기도 예전에 나왔죠. 네. 나온 거 베트남에서 이제 식당 종업원들 이렇게 데려와서 막 이렇게 홍보하고 그랬었잖아요. 국정원 쪽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려면은 이거는 대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김대중 칼럼 그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이요. 네. 제목이 우크라이나의 남북 대리 전쟁. 근데 우리가 살상무기 지원을 하면은 코리아 대리 전쟁 인상을 줄 수도 있고 트럼프 집권하면 이거 전쟁 금방 끝날 수도 있는데 이게 큰 문제 생긴다라는 거예요. 네. 살상무기를 게다가 지원을 하면은 러시아가 가혹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북한한테 예를 들면 ICBM 궤도 재진입 이거 기술이나 아니면은 다른 위성 이런 거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반도를 더 위험에 빠뜨리는 거예요. 왜 이런 무모한 짓을 지금 막 던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얘기한 지금 되게 많거든요. 네. 심각한 문제다 제가 보기에는 진짜. 용산에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 용산이나 이 정권의 요직에 있는 분들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 진짜 많은데 입으로 뭐 키보드 워리어 좀 뭐 이렇게 네티즌 표현하면 아가리 파이터들이 너무 많다. 내가 보기에는 지금. 전쟁이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사뭇하고는 알지도 못하고. 어제 이런 보도가 있었죠. 젤렌스키 알았다스키 저원이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것도 연락해. 보드카 한잔 하자고. 자, 윤석열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살상무기 가능성 이거 지원하는 거 더 올라가는 겁니까? 일단 검토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미국은 대선 때문에 올스톱이에요. 예. 나토도 지금 발을 빼고 있어요. 말로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지원이 되는 게 없고 나토에 우크라이나가 가입하겠다고 했던 거 그 회원국들 독일부터 반대했어요. 우리는 이제 이쪽하고 러시아하고 척지기 싫어 이런 시그널이란 말이에요. 다 발 빼고 있으니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한국이 지금 동아줄 같은 거예요. 예. 얘들이 좀 무기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 해서 계속 언론 플레이하고 지금 한국 붙들고 있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되면은 러시아가 북한의 상호방위 조약으로 막 이렇게 지원해줘도 우리가 뭐라고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ICBM 같은 거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냐라는 거예요. 이 문제 그러니까. 관련해서 네. 저도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김태호 안보실 1차장은 좀 잘랐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대통령실 인적 개편에서. 예. 네. 왜냐하면 나라를 대단히 위험하게 만든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대 정권에서 우리가 러시아나 중국하고 그렇게 사이를 나쁘게 하지 않도록 관리했던 이유가 있잖아요. 너무나 북한과 밀착하지 않도록 위기 관리를 한 건데 네. 좋아요. 한국과 일본 협력 군사동맹 강화시키는 거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러시아와 중국을 너무나 그냥 내팽개쳐 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나라가 대단히 좀 위험해지지 않았나. 네. 그래서 이 사람부터 좀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이명박 대통령이 이 사람을 대단히 좀 중하게 쓰다가 중간에 내보낸 이유가 뭐 기밀 유출 건도 있지만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좀 심각하게 고려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무기 지원을 하더라도 어떻게든 하여튼 뭐 미국의
가서 간접 지원하는 방식 정도가 돼야지. 지금까지 그래왔죠. 그렇죠. 네. 이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는 러시아 그러니까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예. 꼭 뭐 러시아가 무서워라기보다는 굳이 그런 이제 갈등을 만들 필요는 좀 없다. 그렇죠. 위기를 고조시킬 필요는 없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 과장 오늘은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최민희 의원 모셔서 뉴진스 그거 좀 물어봐 주세요. 사생팬 이제 물어보라고 네. 하셨으니까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김 과장 두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